첸 회장님과 아 좋아요. 함께하는 그냥 첸. 회장도 아니고. 아 그냥 첸. 야, 그 산업이 진짜 될까? 야, 비법 찾지 말아라. 너희 삶을 관찰하라. 너희 삶 속에서 그 기업을 설명하지 못하면 어우 그 월요일 아침. 지금 방송 된다는데 네. 커피 마시다지 그럼 되죠? 예. 누우셔도 되고요 하다가 하다 힘드시면 이렇게 누우셔도 되고요. 그래. 아니 월요일 아침 많이 바쁘지 않으세요? 자, 저 같은 경우는 그 머리로 상상을 하는 일이라서 어쨌든 새벽 2-3시가 바쁘기도 하고 그냥 뭔가 좀 끝이 없는 일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떠오를 때. 그러면 생각이 그때가- 떠오를 때 그때 제 그 일하는 시간이고 아니 근데 우리 회장님이 단추를 많이 푸셔가지고. 아니 이게 살이 쪄가지고 아니 지금 뿌르세요 그냥 원래 하시던. 살이 쪄가지고 요즘 네. 큰일 났네. 지금 약간 이렇게 하시면은 괜찮아? 우리 저기 나훈아 형님 테스 형 그래 테스 2007년 아니면 2008년이었을 텐데 아마 2008년이었겠죠. 그때 제가 MBN에 있을 때 예. 그때 막 그 MBN? 투자자문사에서 자산운용사 전환이 그렇죠. 그때 출연을 하셔서 네. 제가 그때 2008년에 대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MBN 앵커일 때.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그때 솔직히 그 강방춘 회장님 존함을 그때 처음 들었던 거야. 그래서 혹시 중국계 아니시냐고 여쭤봤어요. 성하면서 약간 너무 이게 중국스러운 느낌이 나가지고 그게 이제 저의 그때 거의 드립이라면 드립이었. 많은 사람이 네. 이름이 좀 특이하다. 맞아요. 근데 중국 제가 공부를 조금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 회사 이제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영어 이름을 써요. 영어 이름. 네네. 저한테도 그냥 회장님이라 안 하고 네. 그냥 영어 이름을 쓰는데 네. 저는 참고로 이름이 이제 CHEN 첸이에요. 첸. 중국식 영어죠. 체키 첸처럼.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직원들이 첸이라 하는데 어쨌든 하고 중국 이름답다. 약간 강방천의 천. 그렇죠. 첸. 네. 원래 이제 강방천의 천은 이제 중국 정통 발음은 치엔이라고 하는데 이제 저는 그냥 저한테 어울린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이제 저희는 첸 회장님과 좋아요. 함께하는 그냥 회장도 아니고. 그냥 첸. 명함도 지금 회장이라는 타이틀 없애버리고 설립자, 영원한 펀드 매니저, 그리고 녹색 농부. 그리고 회장은 저 없어요. 저한테 안 어울리고. 우리 근데 직원들이 뭐 굿모닝 첸 이러진 않죠. 그러면 첸이라 하죠. 그래요? 문자 보고할 때도 혹시 일 있으면 첸 끝이에요. 요즘에 네네. 떠오르는 유튜브 스타신 거 체감을 하시나 어떻게? 만날수록 그 세계란 게 누구의 몫을 빼앗는 게 아니고 참 이게 그 옛날에는 유튜브 방송끼리 옛날에는 일본 방송 싸웠잖아요. 옛날에 뭐 언론사들도. 근데 요즘 유튜브 방송은 서로 그 콜라보 그게 가능한. 이게 기존 산업구도와 유튜브나 이런 플랫폼이 주는 경쟁 구도는 다른 모습이구나. 그렇죠. 이건 협업을 전제로 하는 거고 네. 옛날 것은 누구를 죽여야지 가져오는 예. 게임이라면 다른 세상을 목격하면서 새로운 모습을 보죠. 맞아요. 요즘 시장에서 드는 제일 큰 막 고민 이런 거 혹시 있으세요? 저희 고민? 네, 회장님의 고민. 저는 늘 이제 그 가치를 찾는 사람이죠. 가치. 왜냐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가격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가격인데 앞으로 얼마가 될까? 얼마나 많이 벌 수 있을까? 가격을 만드는 그 힘이 뭘까라는 고민 속에서 가치라는 것을 저는 믿어요. 가치가 가격을 만들고 가격은 가치에 의해서 종속되겠지. 네. 그 신념이 있죠. 근데 제가 찾는 가치는 미래, 통찰, 정성적 가치 이런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면서 추정의 오류가 상대적으로 많아요. 네. 너 그 진짜 이 가치가 뭐 믿을 수 있겠냐? 너 틀리면 어떡할래? 항상 달라질 수 있죠. 네. 추정할 때 오류가 있죠. 상대적으로. 네. 왜냐 PBR 가치는 딱 재무제표에서 계산 나오거든요. 네. 근데 내가 보는 미래 가치는 그 산업이 진짜 될까? 진짜 그 기업이 미래에 어떻게 돼? 라는 것에서는 추정의 가치가 오류가 있기 때문에 추정의 오류를 줄이는 저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을 고민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찾자 삶. 그걸 상식으로 접근하자. 네. 라는 기초하에 늘 이제 고민하죠. 그래서 제가 늘 주목하는 것은 우리 삶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 살고 있는 생활은 뭐가 있어야 되겠죠. 뭐가 있죠? 우리 삶을 영위할 때 항상 우리 파트너는 제품과 서비스죠. 네네네. 지금 이 제품 다 제품과 서비스가 나의 삶이 존재하는 파트너고. 뭐 유형이든 무형이든. 그렇죠. 네네네. 고기가 돼. 네. 이제 매출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매출부터 이 생산 요소 대가를 이제 제한 게 전국적으로는 주주이목 기업 이익이에요. 나는 이 기업 이익을 찾는 사람이에요. 네. 결국은 기업 이익을 찾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기업 이익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결국은 소비자의 지갑, 바로 고객의 지갑으로 나온다. 그래서 고객의 지갑으로부터 소비가 나오면 매출이 된단 말이에요. 기업은 매출, 그 매출로부터 세 가지 사람한테 대가를 지급하죠. 네. 근로자한테는 인건비를, 그리고 채권자한테는 이자를, 그리고 외부 물품 제공자한테는 그 사람 원재료비를 제공하고 이제 텍스를 뺀 나머지가 우리 주주의 몫이고 네. 주가는 바로 이 주주의 몫에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은 주가는 희초는 뭐예요? 소비자의 지갑, 우리 삶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삶을 늘 관찰하죠. 늘. 그래서 저는 야 비법 찾지 말아라. 너희 삶을 관찰하라. 너희 삶 속에서 그 기업을 설명하지 못하면 그거는 잘못된 투자다 라고 얘기하죠. 그 삶이라고 해서 여기에 지갑이죠. 지갑. 네네네. 너 지갑에서 뭐가 지금 쓰이고 있어?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고 사람마다 그 공간의 영역이죠. 시간적으로 작년과 금년 시간적 흐름 그리고 공간적 어떤 범위에 따라서 그 매출 구성 또 소비액은 다 다르지만은 그래서 늘 얘기하면서 비법 물어보지 말고 요즘 당신은 어디에 돈을 써요? 네 친구는 어디에 돈을 쓴대? 왜 쓴대? 라는 질문이 정답에 가깝다. 아주 기본에 충실한. 그쵸? 그러면 눈 뜨면 우리 카카오톡 하잖아요. 예. 그럼 그게 삶에서 목적된 서비스예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참 그 에세플러스 이름이 애가 셋이어서 에세플러스는 아니죠. 회장님 애가 셋이라고. 저도 있어. 이게 좀더. 그러니까 저도 애가 셋이어가지고 그 여기 김치영 이사도 이제 곧 애가 셋이 될 분이라. 정말 대단하네요. 처음에 이를 정하실 때는 뭐 어떤 구상을 두셨던 거예요? 그냥 자산에 뭘 더하다? 글쎄 제가 좋아하는 두 단어가 있어요. 예. 하나는 플러스, 플러스. 또 하나는 투게더. 아.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는 항상 더하는 게임, 네. 마이너스 게임이 아니고 더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그 홀로가 하니 함께 이런 이제 메시지 단어를 좋아하거든요. 네. 회사 이름은 그런 점에서 자산, 에셋이란 자산이죠. 자산을 더하는 회사. 네. 라는 취지에서 에스프레소를 탄생시켜 어떻게 더할까? 주식이라는 아주 훌륭한 지혜로운 수단을 통해서 함께 부자 됩시다. 네네. 그러면 자산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함께 부자 되는 스토리가 리치투게더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이제 리치투게더라는 펀드, 우리 회사 펀드 이름 다 글로벌 리치투게더, 차이나 리치투게더, 맞아요. 예. 코리아 리치투게더. 한국이 위대한 기업과 함께 부자 됩시다. 중국이 위대한 기업과 함께 부자 됩시다. 글로벌에 있는 위대한 기업과 함께 부자 됩시다. 라는 의미의 리치투게더. 그 예전에 12년 전에 MBN에서 처음으로 이제 회장님하고 대담할 때 기억에 남는 게 그 중국 쪽 부자들이 소비하는 그 리치에 맞습니다. 주목하라라는 말씀 아직도 저는 기억이 맞습니다. 남거든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명품주 이런 것도 많이 그때 강조를 해주셨었는데 그렇죠. 예. 그 스토리는 지금도 유효하고 그럼요. 그때 그 펀드도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도 있죠. 예. 흘러오고 있고. 이제 저 방금 이제 중국에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토록 알고 싶은 주가의 시작점은 우리 소비자의 지갑이다. 네. 소비자의 지갑을 목적하면 같이 시작점은 안다. 그러면 투자는 거의 끝난다고 보는데 예. 소비자의 지갑을 만들어주는 더 끝다는 뭐죠? 소득이에요. 예. 소득이 있어야 지갑이 열리니까. 네네네. 그래서 제가 2000년부터 중국 사람과 교류하면서 예. 중국 시스템을 목격하면서 미래의 새로운 부자가 등장하고 미래의 새로운 부자 그걸 이제 중국인 부자라고 목격했죠. 그 친구들이 결국은 소비를 만들어내면 그 소비 속에서 엄청난 가치가 만들어질 것이다. 네. 라는 게 결국 이제 그때 명품의 얘기를 예, 했고 예, 예. 그리고 저 중국 내수 기업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국 소비자를 읽어야지 답이 풀린다 라고 하면서 우리 2008년 7월 7일 날 중국 소비와 관련된 한국 기업을 담는 코리아 리치투게더 그리고 중국 성장의 과실을 담아낸 중국 기업들에 투자하는 차이나 리치투게더 네. 또 그 친구들이 돈을 벌면
사실 과시소비를 할 거예요. 네네네. 제 생각에는 돈을 벌면 뭐 하고 싶어요, 이 기자는? 건강하게, 그렇죠. 즐겁게, 예, 뭐 이렇게 뽐내면서. 소비도 하고 싶고 예, 그러고 싶은데 이제 그러지 말라라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아이고 아. 비싼 커피를 사 먹어가지고. 뽐내면서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뽐내는 것은 어쩔 수 인간의 욕구예요. 그걸 뭐 전 중국 친구들 얘기하면 겉도 속도 돈이에요. 맞잖아요. 속 마음도 돈, 겉도 돈이에요. 인간인 이상. 인간이니까 한국은 겉은 돈인데 겉은 돈이 속은 돈인데 겉은 돈이 아닌 것처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저럴까? 약간 티내면 욕 먹는 사회. 아니 돈조차도 네. 속은 돈이잖아요. 돈 필요하면서 나는 돈 필요 없어. 돈 그런 문화가 있어요. 한국은 오래전부터. 지금은 요즘 부인할 수 없죠. 예. 젊은 친구들이 이제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 나는 뭐 정직하게 얘기하자 우리 세상을 바라볼 때. 예. 그래서 나는 이제 중국을 보면서 그 친구들의 과시 소비, 뽐내는 소비는 어쩔 수 없다. 근데 뽐내는 소비, 과시 소비라고 하는 이 함수는 뽐내는 어떤 그 시장의 크기는 뭐가 결정할까? 난 두 가지가 결정한다고 봤어요. 네. 첫째는 뽐낼 때 들어간 비용, 그리고 과시 소비 비용은 네. 첫째 압축 성장의 크기에 따라서 뽐내는 비용은 커질 것이다. 성장이 200년, 300년에 걸쳐 있으면 폼을 안 내도 다 알아요. 네, 저희 네, 부자야, 저 집안은. 저 집안은. 근데 2년 만에 돈을 벌면 돈 벌었다면 과시해야 돼. 졸부. 그렇죠. 그러니까 과시 소비 함수는 첫째, 성장의 속도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속도에 비례한다. 근데 전 세계에서 중국처럼 성장이 빠른 나라는 없잖아요. 예. 한국도 성장이 빨랐죠. 그쵸. 두 번째는 뽐내는 과시 소비 함수에서 두 번째 함수는 팩터는 뭐냐? 네. 변수는 저는 모집단의 크기. 우리 2명, 3명한테는 굳이 뽐낼 비용이 안 들잖아요. 네. 근데 15명, 20명한테 자랑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요. 네. 네. 그래서 결혼식 할 때 페라리, 람보르기니 100대 깔아야지. 근데 과시 소비와 예. 뽐내는 소비의 크기는 저는 압축 성장의 속도와 모집단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네. 2000년 초에. 네네. 그게 뭐죠? 중국이에요. 그래서 중국인이 네. 성장을 하게 되면 과시소비가 굉장히 큰 집단이 새로 등장할 것이다. 그 속에서 엄청난 기업이 가치를 만들 것인데 네. 그게 럭셔리 산업일 것이다. 맞아요. 그래서 2008년 7월 7일 날 그 럭셔리 산업의 위대한격 함께 하자는 게 우리 글로벌 리치투게더 펀드의 컨셉이고 맞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글로벌 리치투게더 펀드는 그 축 하나 그런 축 하나 여전히 저는 과시소비 끝을 아직 안 왔다. 두 번째로는 혁신이 소득을 만들고 네. 소득이 소비를 만들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 소비라는 이 혁신, 소비 이거 럭셔리 산업 소비라는 그리고 혁신 이 두 가지 축. 근데 사실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과거와 같은 고성장 시대는 조금 저물고 있잖아요. 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의 성장률이 2자리 이하로 떨어진다 이런 게 뉴스였고 네. 뭐 8% 뭐 바오바 이게 또 목표였는데 이미 이제 그 밑으로도 밑돌고 있고 사실 규모가 커질수록 그렇죠. 성장 속도는 이제 둔화될 그렇죠. 수밖에 없는 거기는 한데 이런 저성장 시대에는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뭐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성장을 하면 끝단이 있잖아요. 결국은 계속 우리가 몸무게가 60kg일 때 그 뭐죠 100m 18초에 끊었다면 네네네네. 100kg 몸무게가 되면 18초에 끊을 수가 아이고, 없잖아요. 그런 네네네.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성장하게 되면 예. 결국은 한계 성장률은 떨어지게 있다. 그건 조물주의 섭리예요. 예. 그렇죠? 예. 골프도 100타 치다가 90타, 10타 주는 것은 쉽지만은 70타, 60타 치면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성장을 하면 할수록 그 한계 증가율은 떨어진다는 것은 이제 기본 값이죠. 그쵸. 두 번째로는 성장과 주가지수 문제에 대한 그 의심을 해봐야 되겠다. 네. 첫째는 진짜 성장과 주가지수의 관계가 네. 상관계수가 높을까라는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많은 사람들이 성장률이 높으면 주가지수는 좋아. 라는 그 항등식의 관계 또는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은 걸 보는데 저는 거기에 아니다. 또 아닐 수 있다라는 의심을 품어요. 예. 자, 우리가 사실 한국의 그 고도 성장이라는 한국의 IMF 이전이었어요. 1998년 이전에 예. 연평균 경제성의 10%를 달성했지만 10년 이상. 네. 하지만 주가는 천을
구조적으로 넘지 못했어요. 그렇죠? 미국도 1980년까지 고도 성장했는데 네. 주가 지수는 80년 이후에 떴어요. 예. 중국도 사실은 중국이 2008년 7월 7일부터 최근까지 중국 상해 주가 지수가 13년 동안 15% 떴어요. 15%밖에. 한국이 코스피가 50%뜰 때 네네네. 한국이 그때 당시 2008년 7월부터 지금까지 한국은 저성장이었고 네네네. 중국은 고도 성장이었거든요. 그럼에도 고도 불구하고 성장을 했던 나라가 15%만 상승했는데 상해 종합 주가 지수. 네. 근데 한국은 50% 60% 떴단 말이에요. 코스닥하고 예, 코스피 예. 같은 동기간 동안. 네. 미국은 더 떴어요. 아유, 그렇죠. 그렇죠. 미국은 뭐 나스닥이 뭐 2, 300% 떴고 동기간 네. 다우지수가 150%, 200% 떴는데 네. 대가제 뭘까? 그런 많은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나는 진짜 경제 성장률과 주가 지수는 같은 것을 추종할까라는 것에 저는 의심을 품었죠. 경제 성장률은 결국 국간에 존재하는 생산 요소 제공자들, 네. 아까 지금 말했다시피 근로자, 예. 채권자, 네. 그리고 주주자본, 그리고 정부 법인세, 그리고 외부 부가 창출자들을 모든 사람을 공이 올리는 함수예요. 이건 정치인의 영역이에요. 네. 그래서 매출액이 생기면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는 부가가치의 이 부가가치 연결고리에 끼어 있는 것들의 순부가가치합 또는 최종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자들의 총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 나오면 각 생산 요소 제공자 나눠줘요. 네. 나눠주는 과정에 종국적으로 끝에는 주주는 나눠주고 남는 몫을 가져가야 해요. 남는 몫을. 종속적인 게 우리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 매출이란 부가가치 생기게 되면 손익계산서의 인건 비용에는 생산 요소 제공자들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의 몫을 나눠주고 그다음에 주주가 가져가죠. 예. 먼저 주주가 안 가져가죠. 그죠. 나 성장 매수니까 나 매출액 50% 줘. 아니잖아요. 그죠. 결국은 다 요소도 비용을 제하고 자 네. 그런 점에서 매출액이 10% 늘었는데 즉 부가가치 GDP가 네. 거기에 참여했던 이자비용이 20% 늘고 인건비가 50% 늘고 그리고 원재료비가 30% 는다면 주주의 몫은 감소해요. 그렇죠. 그러면 주가는 떨어져요. 주가 지수가 추구하는 것은 네. 주주의 몫의 측정일 뿐이에요. 주주의 몫. 네. 그렇죠. 그런 점에서 한국의 1998년 이전의 10% 역사는 총 매출 늘더라도 이자 비용이 15%였잖아요. 네. 그때 IMF 이전은 10% 정도 10에서 15에서 장기 이자율이 형성됐어요. 네. 이자 비용 다 줘버리지. 인건비 오르지. 네. 렌트비 오르지. 하니까 주주의 몫은 안 늘었죠. 거기다가 엄청난 기업들의 투자를 위한 성장이었어요. 네. 성장은 두 가지 성장이 있어요. 크게는 네. 기업이 주도자가 돼서 네. 성장하는 국면과 네. 소비 민간 부분이 주동자가 돼서 하는 성장이 있어요. 네. 인베스트먼트 투자 지향형 경제 성장과 소비 지향형 경제 성장. 네. 그런 구도가 있는데 보통 성장의 1단계 때는 기업이 돈을 불려서 공장을 짓고 거기 성장 일궈지는 역사예요. 네. 그때는 뭐예요? 그때는 기업이 서로 경쟁적으로 공장을 만드니까 비용을 쓰면서. 비용을 쓰고 네. 생산 요소에 획득 비용이 늘어나요. 네. 서로 막 고용을 하려니까 서로 자본을 고용하니까 생산 요소 비용 오른단 말이에요. 비용이. 네. 그럼 매출액은 뭐예요? 서로 거기서 공장에서 나온 물건을 서로 팔려다 보니까 마켓시어 전쟁이 일어나니까 결국 매출액은 상당히 제약을 받아요. 네. 그럼 마진이 협소하죠. 이 마진을 먹고 사는 게 주주 몫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성장과 주가치는 다른 것을 취하고 성장은 정치의 영역이고 네. 우리 투자자는 주주의 몫의 문제 주가지수는 네. 그런 점에서 달리 해석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항등식 관계는 아니고 항등식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투자 지향형 경제보다는 소비 지향형 경제 구조로 갔을 때 결국은 기업 이익이 늘는 경향이 있고 그러면 주가는 뜨죠. 자 그런 점에서 중국 방금자 상해 주가 지수가 15% 떴고 그런 과정에 중국은 최고의 경제 생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안 떴던 것은 바로 투자 지향형 경제 속에서 기업들이 수많은 시장 쟁탈전 그에 따라서 사실 이익은 협소했고 그것에 대한 반영이었다. 그라고 해석하면 되고. 그러면 약간 회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막 투자 단계에 있는 기업보다는 그게 이제 완성이 돼서 시장에서 어떤 좀 제대로 된 뭐 소비를 발생시키고 있는 기업들을 훨씬 더 좋아하신다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사는 것도 다른데 기본적으로 사람도 사실 투자할 때 투자하고 예. 투자는 공부하는 거예요. 예. 공부하면 돈을 못 벌잖아요.
공부할 때 어떻게 돈 봅니까? 네네네. 공부할 때 공부하고 투자할 때 투자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돈을 벌잖아요. 돈 버는 국면과 돈을 쓰는 국면이 달라요. 네네. 기업도 초기 투자가 있죠. 국가 경제도 투자 기간이 있고 그리고 돈을 버는 기간이 있고 돈을 벌 때 주가는 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그 주가 지수와 경제 성장률은 다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근데 매번 이 새해가 되면 경제 성장률부터 얘기를 해요. 저는 난 내가 누구인가의 질문 속에서 주식을 한 사람이면 네. 주주의 몫에 대한 측정이에요. 그리고 주주의 몫에 대한 퀄리티를 어떻게 부여하기가 최종 목적지인데 눈만 뜨면 친구 사이에서 경제 성장을 예측하고 한 경제 성장률을요 정치인이 하려고 정치인이. 그러니까 너무 큰 이제 매크로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 이 회사의 주주 이익과 관련된 그 이익을 하면 남기는 이제 조금 더 마이크로하게 집중하자. 내가 한 일은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죠. 채권자의 목표 또는 채권 펀드의 목표는 다운셀 리스크 부도나지 않으면 돼요. 네, 자기 네. 만기 기간 때 네, 그렇죠. 아무리 자기 만기 기간 그러니까 3년짜리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 4년째 부도하면 돼요. 4년짜리 4년 후에 부도하면 되지 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모든 것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완전히 그 자기 취하된 정신을 하지 않은 엉뚱한 것에 자원을 쏟는다. 엉뚱한 곳에.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두 번째 제가 이제 주가 지수와 경제 성장률 얘기해서 이제 그 두 번째가 주가 지수 성장률은 내가 누구인가의 질문 속에서 추종할 게 다르다. 세 번째로는 이제 저성장 얘기 나왔죠. 저성장이란 게 꼭 주가 지수가 떨어질 만한 이유는 결코 되지 않는다. 저성장이 주주의 몫을 늘린다면 주가는 떠요. 네. 또 그렇죠. 한국도 1998년 이후에 성장률이 지금 2%까지 와 있잖아요. 네. 그런 과정이 지금 2,000포인트, 3,000포인트 오잖아요. 성장률이 지수를 1,000포인트를 넘지 못했던 한국 주가 지수를 2, 3포인트 올리지 않았잖아요. 네. 저는 그런 점에서 중국 시장을 좋게 보는데 저성장으로 갔을 경우 엄청난 투자는 오히려 마무리되고 소비는 증가되면 저는 중국 시장이 더 좋을 수가 있다. 왜? 다르니까. 자, 세 번째로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GDP의 측정값이 유효할까? 이거 거짓말이 아닐까? 본질적으로. 너무 중국 쪽을 많이 보셔서 그런 건가요? 아니 사실은 이제 아마존에서 아마존이라는 매출이 갖고 있는 매출과 월마트에서 만들어진 매출 1조 원에 매년 이제 월마트 1조 원으로 만든 나라와 아마존에서 1조 원을 매년 만들어냈어요. 사실 부가가치는 1조라고 똑같이 표기 됐지만 거기에 참여했던 인바브에 있던 부가가치 수는 다를 수 있다. 자, 저는 많은 경제학의 지표들을 우리는 달리 지금 우리 회계학도 저는 이거 쓸모없는 낡은 도구에 불과하다. 왜? 요 핸드폰이라는 질서가 이건 활용이잖아요. 요 모바일 우리 유튜브 활용이잖아요. 이런 기술 전 모르는 것들이. 근데 이 활용은 소유를 못 해요. 근데 기존 회계학은 전제가 회사가 소유하고 있고 경제적 자산으로서 경제적 사건으로서 회사가 돈을 지불하고 원가를 지불하고 소유해서 만들어낸 자산만 키핑해요. 요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 회사가 소유 못하잖아요. 활용하잖아요. 그 얼마나 좋은 거예요. 활용하면 돈을 벌잖아요. 그게 왜 나빠요? 돈을 버는데. 나는 그래서 기존 회계학의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고 있다. 경제적 사건으로서 회사가 원가를 지불하고 획득하고 소유하고 있는 자산만 가지고 측정해라. 그래서 보고하라. 라는 게 회계학의 기본 질서인데 뭐 아마존, 알리바바, 통신, 카카오 이 모든 것들은 자원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지 않잖아요. 활용할 뿐면서도 돈을 벌잖아요. 그럼 당연히 PBR이 높겠지. PBR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정말 반대한다. 그래서 나는 2008년 이후 2008년 이전의 역사 스티브 잡스가 이걸 만든 이전의 역사와 이후 역사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달랐다. 그런 측정 도구를 해석하지 못하면 바보 같은 투자자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GDP 또한 의심을 해야 된다. 자, 우리가 1기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해요. 어떤 방식으로? 세 가지 방식으로 한번 가설해 봅시다. 석탄 화력 발전으로 1기가와트를 매년 전력 양을 생산해요. 하나는 재생 에너지로 1기가와트를 생산해요. 세 번째는 재생 에너지의 수소 에너지. 수소 에너지를 가지고 1기가와트를 만들어내요. 자, 그러면
석탄 화력으로 일가스를 매년 만들어보면 매년 석탄이 쓰이고 그렇죠. 석탄 파낼 때 부가가치가 창출이 돼요. 그렇죠. 운반할 때, 생산. 가동할 때. 예. 근데 재생에너지는 그 다음부터는 없죠. 없어요. 예. 그럼 GDP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 재생에너지를 1기가와트로 순수하게 하는 것은 잉여 전력 버려요. 네. 근데 잉여 전력 버린 것을 수소 에너지로 담가는 미래의 에너지 환경에서는 또 GDP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옛날 방식의 산업이 좋냐? 이런 방식으로 진화된 산업이 좋냐? 근데 사람들은 GDP 야 GDP가 떨어졌으니까 디플레이션이니까 통화 정책 완화해도 돼. 나는 GDP조차도 네. 잘못 낡은 방법이 아닌가. 시대의 변화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정 지표일 수도 있다. 그걸 가지고 통화 정책을 하고 재정 정책을 하니 네. 맨 GDP를 극복하자 물가 상승 2% 평균 물가 나는 평균 물가 2% 되지 않아요. 아마존이 흡수했던 수많은 유통에 대한 마진 구조도 결국은 주주 몫으로 갈 뿐이지. 그래서 나는 많은 부분을 재해석해야만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저성장이니까 주가 하기 힘들지 않아요? 라는 반문으로서 세 가지를 얘기했죠. 이제 제가 질문 하나 드렸는데 지금 한 30분 동안 그 질문 하나에 30분 대답해 주시면 아무튼 그러니까 그 시대 변화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 저도 이제 동의를 하고 밸류에이션이라는 것 자체도 이제는 우리가 시대에 맞게 달리 봐야 된다라는 그렇죠. 이제 취지가 이제 함의가 담겨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속된 말로 PER 막 100배 돼 있는 것들 뭐 카카오만 하더라도 지금 뭐 수십 배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건 그러면 어떤 걸 보고 목표 주가를 산정을 해야 되고 어떤 걸 보고 우리가 보유할지 더 살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지 그냥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뭐 톡보드 광고란이 더 많아지니까 오케이 여기까지는 아는데 그 다음에 측정 지표는 뭐가 있을까? PDR? 이거는 우리가 사실 정확히 측정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참 어려운 질문이고 최근에 거의 2, 3년 동안 제가 고민했던 답을 원하는데 얘기해 보죠. 제가 날로 먹으려고. 그걸 날로 네. 너무 가까이 오셨어요. 지금 화면 이제 좀. 그래요. 네. 사실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네네.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사실 그것만 알면 편하죠. 그렇죠. 자 일단 PBR 지표는 사라졌다. 예. 사실 그 회사가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즉 자기 자본에 없어도 회사의 가치에 좋은 영향을 미치면 그것조차 가치로 인식할 게 우리 주주들이다. 네. 라는 전제 속에서 이제 PBR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이제 PER이 문제예요. PER. 네. PR은 이제 중요한 지표라고 봐요. 다만 PER의 해석이죠. 사실 우리가 주가지수 시가총액을 얻는 방법은 단 두 가지만 알면 아주 간단하게 주가, 지수, 주가, 시가총액 알 수 있죠. 그렇죠? 시가총액 정도요. 하나의 이익 네. 그리고 그 이익의 PER만 안다면 이익 곱하기 PR이면 결국 주가가 되잖아요. 네네네. 또는 시가총액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익과 PR만 알면 돼요. 끝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곱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뭐 멀티플 배수는 뭐 전통적인 방식의 10배, 20배가 아니라 그런 점에서 그러면 이 PR을 종속적으로 결정된 시장이 결정된 PR만 믿을 것인가? 네. 아니면 내가 PR을 합리적으로 부여할 것인가? 지금 시장에서 PR을 누가 5라고 지금 부여받고 있어요. 네. 근데 나 이 PR 30조도 될 만해 라고 하면 그럼 2기 안으로도 네. 몇 배? 6배 주가가 뜨죠. 네. PR의 부여 합리성이에요. PER에 대한 합리적 부여. 네. 시장에서 결정된 PR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주동적으로 PR을 합리적으로 부여할 것인가? 지금 PR이 지금 30이에요. 그렇죠? 네. 30인데 누가 PR을 저 PR 10밖에 안 돼. 라고 하면 주가는 3분의 1로 떨어져야겠죠. 네. 3분의 1로 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네. PR 지금 30인데 네. 그 회사 왜 PR을 이거 30 줘야 돼? 나는 저 이익 별로야. 나 저런 이익 좋아하지도 않아. 라고 해서 난 PR 10 정도밖에 가치가 없어 하면 주가는 3분의 1 정도 가야지 PR이 10이 나와요. 그게 이제 나의 생각이 맞다면. 예. 나에서 그래서 저는 사실은 시장에서 만드는 PR은 PR 뿐이고 진정한 것은 내가 PR을 보유해야 된다. PER. 네네. 그럼 PR이 다 같을까요? 기업마다?
저는 다 여기에서 다르죠. 그죠? 다 다르죠. 어떤 산업이냐 어떤 업종이냐 그렇죠. 다 다르기는 자, 한데. 그런 점에서 이 PR에 부여할 때 네 가지를 봐야 된다. 예. 첫째, 그 이익을 이 PR은 이익에 부여할 프리미엄률로 봐도 돼요. 네. 프리미엄 이익에 부여할 그죠, 프리미엄률. 그죠, 그죠. 자, 첫째, 현재 이익이 같이 1,000억 났어요. 같이 1,000억. A랑 기업도 B랑 기업도. 네. PR이 같다면 시가총이 똑같아야죠. PR이 같다면 네. 시가총이 똑같아야 되죠. 네. 근데 PR이 다를 이유는 A란 기업 이익 1,000억과 B란 기업 이익 1,000억을 보니까 이익이 지속성이 달라요. 그죠. 어떤 기업은 5년 만에 끝날 거고 B란 기업은 100년 갈 것 같아. 네. 그럼 B란 기업이 PR이 높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자, 첫째. 두 번째는 이게 예측 가능성이에요. 이익을 예측할 수가 없어. 이익은. 어? 최근에 뭐 빅히트 문제 같은. 야, 어떤 사람 빅히트 좋아해? 저 친구, 저 회사. 어떤 사람은 야, 그 회사 이익 나는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하면 PR 낮아요. 네. 근데 아니야. 저 회사 빅히트 앞으로 계속 새로운 애들이 등장할 거야. 라는 논리를 계속 함정하면 뭐 지속할 수 있죠. 50배, 100배. 두 번째, 예측 네. 가능성의 문제도 빅히트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저 회사 이익 내년에 얼마 가고 내후년에 얼마 가고. 근데 다른 사람은 야, 어떻게 네가 예측하냐? 저거 뭐 중국 저런 문제도 있고 뭐 내가 예측. 야, 나는 소비재 기업 확실히 예측 가능하다고 봐. 안 먹으면 라면 매출 예측 가능하잖아. 얼마나 편하겠어? 뭐 5% 10% 왔다 갔다 하지 않겠어? 예측 가능성. 그렇죠? 네. 세 번째는 변동성이에요. 변동성이 높은 기업 이익보다 변동성이 낮은 이익을 긍정적인, 좋아하겠죠. 예. 네 번째, 가장 중요하죠. 이게 확장 가능성이에요. 아, 확장 가능성. 지금 현재 A라는 기업, B라는 기업 100,000원씩 나는데 10년 후에 이 A라는 기업은 이익이 해봤자 1,100억밖에 안 나는데 네. B라는 기업은 꿈을 꾸더라도 3조가 날 것 같다. 어떤 거 좋아해서? 네 번째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번째.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럼 성장성이니까. 예.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과 비변동성과 확장성이 더 나은 기업한테 우리는 PR 5보다는 30을 줄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PR은 능동적으로 보여야 되고 아하. 가장 중요한 PR의 근거는 확장성이에요. 자, 여기서 지속성, 예측 가능성, 비변동성이란 것만 있다면은 이론적으로는 미국 20년째 국채 사는 게 좋아요. 그렇잖아요. 미국 국채 20년 동안 안정적이에요. 지속 가능해. 네네. 20년 동안 예측 가능해요. 국채 네네. 미국이니까 그렇죠. 비변동적이에요. 아, 예. 변동사지 미세하게 변동하죠. 네. 자, 그럼 뭘까 더 먼저? 그래, 당신 말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 변동성이 중요한데 본질적으로 세 번째 전자 세 가지는 채권 자본한테 요구할 문제이고 진정한 주주 자본한테는 확장성이 키값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주주는 뭐를 먹고 산다? 꿈을 먹고 살고 그렇죠. 업사이드 포텐셜을 먹고 살아요. 그게 성장성. 예. 근데 이걸 도외시한 채 추정 오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걸 도외시하면 채권 하락, 미국 국채 사라져. 그래서 자, 첫째 PR이 중요한 변수이고 네. PR은 종속적인 변수가 아닌 독립적인 변수다. 여러분 스스로 PR을 부여해라. 그리고 부여하는 요소 중에 네 가지가 있는데 그건 제 얘기예요. 예. 저희 회사의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건 책에도 없어요. 우리 고민의 얘기예요. 네. 네 번째, 확장성은 주주자본과 채권자본을 변별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그런 점에서 확장성에 주목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확장성을 담보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플랫폼 기업이 그래서 PR을 마진율이 높게 높죠. 받죠. 예. 근데 자, 세 번째, 더 중요한 건 네. 그러면 현재 최근 10년 동안 플랫폼 기업 많이 올랐지 않아요? 많이 올랐죠. 라고 얘기하죠. 예.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통신, 알리바바, 한국의 카카오. 네. 자, 여기서 네 가지 의사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가지고 있는 사람은 팔아야 돼, 더 가지고 있어야 돼. 없는 사람은 지금 사야 돼, 안 사야 돼. 네. 그거 지금 나한테 이거 답 달라는 거 아니에요? 목표가 손절가? 이것도 농담이고요. 예. 이것도 사실은 예. 나의 생각이에요. 예. 사실 저는 이 복잡계를 해체하는 방법에는 자기가 관점을 만들어야 된다. 처절한 관점. 처절한 관점을 만들지 않고 자기가 네. 하면은 그냥 쏠려버려요. 그때 했다가 기억했다가 그냥 주가 뜨면 거기 가버리고 따라서 하고 주가 떨어지면 다시 팔거든요. 그래서 뇌동 매매. 네. 예. 관점이에요. 관점. 처절한 관점. 그래서 자, 처절한 관점 세 번째 얘기. 지금 현재 미국의 이 플랫폼 기업을 어떻게 해석할까 이 문제예요. 네. 자, 저는 이렇게 자, 어떤 산업도 어떤 기업도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라는 질서 속에 자유롭지 못해요.
그렇죠. 조물주 예, 생로병사가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상식이에요. 자, 그런 점에서 성숙기 때 그 산업, 그 기업이 부여받을 저는 장기적, 잠재적, 수렴적 PR이 있을 것이다. 라고 봐요. 그게 현재 미국이라 플랫폼 기업의 성숙기가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몰라요. 네. 늘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가 있는 이 성숙기 때 장기적, 잠재적, 수렴적 PR을 알아보자. 라고 한다면 이걸 안다고 생각해요. 예. 자, PR. 근데 지금 PR은 알고 있죠, 벌써. 네. 자, 근데 자, 저는 수렴적 PR이 그러면 한국이동통신과 카카오와 삼성전자와 미국 넷플릭스가 똑같을까? 똑같다고 생각? 다르죠. 왜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 질문이에요. 갖고 있는 뭐 플랫폼의 강점? 자, 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제조업보다는 서비스 산업이 PR이 높아야 됩니다. 장기적, 균형적, 수렴적 PR 측면에서 네. 제조업보다는 서비스. 제조업보다는 서비스. 왜냐하면 예. 제조업은 늘 투자를 해야 돼요. 그렇죠. 서비스업은 투자의 비용이 적어요. 그렇죠. 우리가 태용 통계 회계학적으로 보더라도 그 기술적 진보하고 굉장히 빠른 산업의 잉여 현금 흐름. 네. 그러니까 영업 현금 흐름으로부터 매년 투자를 해야만이 지금 현재 있는 이익을 유지하는 투자가 항상 있어야 되거든요. 장치 산업들 뭐 캐펙스가 그렇죠. 필요한 캐펙스가. 것들. 예. 그래서 영업 현금 흐름에서 매년 투자해야만 현재 이익을 낼 수 있는 산업이 있는가 하면 예. 영업 현금으로 해서 조금만 투자해도 현재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있어요. 그게 서비스업은 굉장히 낮습니다. 거의 뭐 인력만 고용해 놓으면 그 사람들 알아서 개발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지금 현재 한국의 게임 산업은 한 10%만 투자해요. 예. 번 돈에. 예. 하이닉스는 연간 70 내지 80%를 투자해요. 잉여 현금, 이거 영업 현금에서 거의 돈을 다 투자해야 돼요. 뭐 미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러지 않으면 엄청난 죽게 돼 투자가 있어요. 필요하죠. 예. 뭐가 좋아요? 뭐가 좋아? 전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네. 연간 50%를 투자하고 있어요. 영업 현금으로부터 캐펙스를. 자, 일반 제조업이 30 내지 40% 하고 있어요. 네. 소비재 기업이 20% 하고 있어요. 카카오가 10에서 15를 하고 있어요. 게임 회사가 10% 합니다. 어떤 이익을 좋아합니까? 적게 투자하고 많이 버는. 그러면 그게 진짜 돈이에요. 나는 이런 현상적 분석을 통해서 PR을 봐야 된다. 그런 점에서 저는 장기적, 수렴적, 균형적 PR을 부여할 때 제조업인과 서비스인과 달라요. 그렇죠. 뭐 애플이 번 돈의 한 4-50% 재투자한다 이런 얘기 별로 잘 못 들어봤으니까 앞에서도 그 GDP 이야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통적인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제조 회사가 번 돈의 얼마를 재투자하고 공장을 더 짓고 고용을 더 창출해 이러면 이제 좋아하는데 그건 이제 주주 관점에서 주주 이익이 리턴 측면에서 봤을 땐 또 그거는 아니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플랫폼보다 비플랫폼 PR은 낮아야 돼요. 확장성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죠? 확장성 측면에서. 그건 아주 쉽게 설명이 돼요. 플랫폼 기업이 비플랫폼 기업보다 더 PR이 높아야 되겠다. 그리고 플랫폼도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고전적, 그러니까 그 피지컬한 생산 요소를 갖고 하는 플랫폼, 월마트죠. 네네네. 아니면 이런 무형의 자산을 갖고 있는 플랫폼은 달라요. 아유 차원이 다르죠. 네. 그렇죠? 네. 자, 월마트도 플랫폼이에요. 근데 생산 캐팔을 위해서는 장소를 사야 돼요. 네. 임대해야 돼요. 네. 하지만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안 사도 돼요. 그렇죠. 활용이니까. 그래서 플랫폼 기업이 비플랫폼보다 확장 가능하고 특히 플랫폼에서도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플랫폼 PR이 높아야 돼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세 번째는 산업적 지역적 확장 가능성이에요. 네. 아마존과 우리 한국의 전자성을 하는 회사가 쿠팡 또는 뭐 네이버 어떤 것이 PR을 더 많이 이고 싶어요? 네이버죠 당연히. 저는 아마존을 봐요. 그러니까 그 쿠팡하고 네이버만 비교한 게 아니죠. 네네네. 자, 바로 그러니까 지역적 확장 아마존은 가능성. 아마존 네네네. 지역적. 그 당연하죠. 뭐 그렇죠. 쿠팡은 해봐야 자, 뭐 한반도 내에서 그런 것처럼 내가 항상 얘기했죠. 대관절 PR이 뭐기에?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이 주식을 사거나 팔거나 할 때 결정할 때 뭐를 봐야 되는데. 네. 자,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장기적, 수론적, 균형적 PR을 세팅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자, 현재 P&G, 맥도날드가 네. 성숙기 왔다고 봐요. 네. 이들 기업이 현재 수렴대 PR이 얼마냐? 25에서 30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 이거 이제 비교해야죠. 자, 고성장을 하지는 않지만 이제 이게 거의 안정성을 성숙해 와 갖고 있는 이들 기업들의 PR이 25, 30이라면 현재 아마존, 넷플릭스 같은 PR은 이보다 높아야 될 것 같아, 낮아야 될 것 같아. 당연히 훨씬 높아요. 장기적.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합리적으로 우리는 도달했어요. 이들 기업의 장기적, 수렴적, 균형적 PR은 있다면은 네. 이들 기업 25, 30을 갖고 있으니까. 네. 30에서 35 줘도 되겠네, 보수적으로. 더 줘도 되는데 각자 그건 알아서 할 일이고. 성장 업사이드에 대한 추가 멀티플을 조금 더 부여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좀 더 낫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잖아, 얼충. 네네. 영어들 기업보다 PR이. 네네네. 자, 근데 현재 PR이 얼마예요? 이들 기업 PR이 지금 35 내입니다. 주가 그렇게 많이 떴어도. 네. 그렇게 주가가 많이 떴어도 나라 회사마다 지금 애플이 35. 네. 뭐 그 정도 되죠. 아마존이 뭐 70, 80 나와요. 네. 70, 80. 예. 넷플릭스 좀 높고 나머지가 30대 내예요. 텐센트, 알리바바. 네. 자, 그러면 현재 PR이 30 중반이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수렴적 균형적 PR은 30 내지 35로 줬다 했잖아요. 네. 자, 그럼 뭐가 조정해 줄까요? 이익이에요. 그렇죠. 이익이 현재 올라가면 이익으로부터 PR은 떨어지니까. 성숙의 이익을 얼마로 생각한다. 만약에 10배 넣는다. 네. 10배 넣으면요. 주가 안 뜨면 PR은 3으로 돼요. 3.5.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그토록 알고 싶은 현재 미국의 이 플랫폼 기업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은 풀린 거예요. 첫째, 네. 현재 PR 알라. 두 번째, 장기적 수렴적 균형적 PR을 스스로 설정하라. 네. 세 번째, 장기적으로 현재부터 현재 이익이 1조인데 네. 성숙기 때까지 이익이 몇 배 늘 것인가라고 한다면 네. 자동적으로 업사이드 포텐셜에 대한 기대 수익이 나오게 돼 있죠. 그렇잖아요? 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상당히 이제 쉬워 보이는데 그래서 더더욱이 이제 우리가 기존에 멀티플을 막 3, 40배 줬던 이런 기업들이 분기마다 제대로 된 실적을 발표하는지 이제부터는 되게 그러면 중요해진 시점 아닐까요? 과거보다 훨씬 더? 실적 저는 몰라요. 하지만 예. 이들 기업이 쉽게 시장에서 멈출까? 내가 아마존 물건 하다가 다른 데 갈까? 다른 데 갈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경쟁 구도가 치열한 제조업 같은 경우는 가능해요. 왔다 갔다. 네네네. 근데 현재 플랫폼 기업에서는 플랫폼이란 게 자, 내가 왜 외국 기업 플랫폼 기업 결국 미래에 이들 기업과 산업이 시장을 잃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럴까요? 소비자가 떠날 때예요. 그렇죠? 네. 소비자가 떠난다는 이유는 그 산업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효용을 상실할 때 또는 배치가 등장했을 때. 네.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사람의 침투율. 침투가 다 됐어요. 네. 더 이상 한번 스마트폰 이거 연간 15억대 팔고 지금 현재 13억대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침투가 다 된 거예요. 예. 항상 그런 생각. 침투율이에요. 침투율. 아마존은 현재 미국의 소매 판매에서 16%를 전자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아마존의 미국 시장에 장기적 소매 판매로 해서 전자상의 침투율이 얼마일까라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침투율이에요. 한국 이동통신 회사의 이 통신비 지출액이 침투율은 GDP 대비 5%를 넘지 못해요. 장기적으로. 네. 그럼 현재 통신비 지출이 4.5 내지 5가 왔다 하면 더 이상 침투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사실 침투율이고 세 번째로는 경쟁 구도예요. 경쟁 구도. 새로운 경쟁이 나타났을 때 그 네. 가치는 무너지죠. 자, 그런 점에서 저는 현재는 뭐 그 분기별 저는 뭐죠? 내년 1년 이익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 매니저한테 그랬어요. 분기별 이익은 그건 뭐예요? 뭐라죠? 막 헷갈리게 하는 거. 뭐예요? 노이즈? 노이즈일 뿐이다. 네가 샀던 키값만 한다면 그 실적이 어떻게 해서 지금 어닝 쇼크가 났는데 막 부들부들 떨어. 나는 여의도를 싫어해요. 아니 그 사람들은 숫자는요. 그 회사 직원이 더 잘하지. 네. 그럼 CPA들이랑 그 직원이 더 잘하지. 네. 주식을. 네네네. 숫자를 읽음에 불과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네네. 내가 샀던 기업과 산업의 키값 왜 사노? 그 회사 우리 매니저 할 때 야 너 그 회사 왜 사냐? 아주 중요한 베이직 포인트, 네. 아주 중요한 질서만 나 이것 때문에 사는 거지. 그 다음에 매번 분기 실적이 발표돼요. 또 가끔 노이즈가 와요. 소문들. 네. 이 소문이 네가 샀던 기본적 팩터, 관점에 문제를 야기한다면 그냥 가라. 이 노이즈일 뿐이다. 노이즈일 뿐이에요. 분기 실적 봤는데 이 분기 실적이 내가 샀던 이유가 아닌 다른 걸로 좀 빠졌어요. 다른 걸로 내가 샀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다른 걸로 엄청
주가 떴어요. 아니 그 이익이 났어. 그건 의미 없다. 그건 노이질 뿐이다. 당신이 샀던 이유가 명쾌하고 합리적이고 장기적이고 그렇다면 그건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매번 분기 실적마다 사고 팝니까? 저는 이제 주변에서 그런 그래서 저는 그래서 여의도를 싫어하고 저 제주도 가서 남국으로 가게 된 이유가 쓸데없는 것. 망원경 쪽으로 봐라. 네. 현미경 쪽으로 치밀하게 해석하라. 네. 그 다음에 합이 나와요. 우리가 사실 정과 반은 합이 나오잖아요. 네. 사회의 기나 모형이에요. 도전과 응전에서 역사는 발전해요. 네. 물리학은 작용과 반작용이에요. 네. 우리 주식은 가치와 가격이 상호작용이에요. 저는 가치를 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가치도 어떤 가치? 노이즈가 없는 가치. 노이즈 때문에 하면 내가 신경 써서 저 여의도 뭐 공식 뭐 기자만 만나고 다니지 그러면. 그렇죠. 그럼 기자 제일 많이 만난 사람이 돈 많이 벌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숫자 좋아하면 저 그 기업의 CFO가 돈 다 법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 같이 시작해본 우리 지갑이다. 여러분 지갑에 믿음을 가져라. 소문에 익숙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지갑에 풀릴 게 다 썼으면 팀툴이에요. 예. 그러면 그게 답이다. 어떻게 보면 아주 심플하게 생각을 하시고 상식이라니까요. 상식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주변에서 보면 그래요. 자산운용사가 이제 강남에 있는데 그 강남에 있는 매니저들도 일부러 점심 약속은 여의도에 와서 하는 거예요. 여의도 이야기를 저는 자주 일부러 들어야 된다. 한라산으로 가죠. 한라산. 그래서 여기 네. 회사도 판교에다가 네, 이렇게 그렇죠. 이전을 하신 거고, 오히려 점점 더 여의도에서는 멀어져 가고 그렇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그런 얘기 좀 해주세요. 이제 3월에 바닥을 치고 이제 굉장히 빠르게 올라온 다음에 최근에 한두 달 좀 변동성이 많이 시장이 그렇죠. 커졌잖아요. 요 이유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라, 이제 막 그 주식 투자 이제 시작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큰 쇼크를 아직은 못 겪어보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요 정도 변동성이 상당히 좀 힘들어들 하시거든요. 아 그래요? 뭐 별로 사실 많이 떴으면 많이 떨어지는 거고 예.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그게 이제 속성이긴 한데, 속성이긴 한데, 뭐 변동성을 사실 주식을 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중국에 자물쇠도 수입이 있는 거. 그렇죠? 돈이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남이 내가 아닌 남이 대신 일을 수입을 만들어주는 것. 예. 세 번째 남이 떠나도 시스템이 돈을 벌어주는 것. 이것 때문에 주식을 이 좋다. 그걸 중국말로 수이 호우 쇼루. 수이가 이제 자다. 네. 수이 호우 쇼루. 그리고 주동이 아니라 피동. 네네네. 빼이동 쇼루.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그 시스템으로 돈 버는 거 시통 쇼루 하거든요. 이 세 가지를 때문에 주식하라는데 매일 잠도 못 자면 그 주식 안 하는 게 낫잖아요. 왜 주식의 본질은 남들이 벌어지고 잘 때 벌어지고 그 사람이 그 직원이 떠나도 돈을 벌어준다고 주식하라고 얘기했는데 잠을 못 자면서 주식 보는 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진정한 주식은 3개월, 4개월 신경 안 써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한 주식을 사라. 그게 두 가지예요. 첫째, 정보로 듣고 사면 신경 안 쓸 수가 없어. 왜? 네. 자기가 모르니까. 삶 속에서 주식을 찾으면 그래도 견딜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아니. 만약 카카오를 주식을 산 거다고 정보로 이상한 주식 샀어요. 네. 이것은 만약에 진정 안 봐도 알잖아요. 네. 안 사라지니까 그 기업이. 그래서 저는 정보로 사지 말고 삶 속에서 관찰하라. 그리고 한번 물어봐라. 자기 스스로. 아 이거 사놓으면 3개월 또 1년 후에 내가 주가 안 떠들어봐도 잘 있겠지? 라고 확신이 든 기업 사라. 확신이 들지 않은 기업 매일 주가 봐야지 매일 주가 보는 거 걱정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걱정한다는 그런 거 피하지 말아라. 그래서 저는 동학개비한테 진정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진짜 주식은 해야 돼요. 왜? 멋진 상품이잖아요. 네. 세상의 위대한 기업과 어떻게 함께합니까? 저는 부자와 함께하라. 부자와 함께하라. 어떻게? 부자들 기업과 함께하라. 네. 부자들 기업과 함께. 부자들 방법이 뭐예요? 부자들 기업과 직원 되는 것. 아마존 직원 될 수 있어요? 나는 영업원이 안 돼요. 떨어져 면접에서도. 두 번째, 그 회사에 돈을 빌려 채권자가 되라. 네. 그것도 뭐. 근데 부도 안 나잖아. 좋잖아요. 돈이 있어야지 채권자가 되지. 세 번째, 그 회사와 거래 관계를 맺어라. 나는 못해요. 근데 그 회사의 주주가 돼버려라. 쉽잖아요. 그건 쉽죠. 뭐가 문제입니까?
자, 너무 쉽게 말씀해 주셔. 저는 그게 주식을 내가 강조하는 이유예요. 해라. 네네. 해라. 어떤 기업과 함께할까? 걱정 안 해. 삶을 지탱해주는 그런 기업과 함께하라. 사실 이게 뭐 저희도 이제 누누이 하는 이야기이긴 한데 돈이 일하게 하라. 나는 직장 생활하고 월급 받으면서도 또 내가 저축해 놓은 돈이 또 한 바퀴 굴러서 돈을 더 벌어오게 하라 이건데 그렇게 돈을 일시키면서 이 돈의 주인이 또 걱정하고 밤잠 못 자고 이거 약간 그거 안 해야지 그. 아유 그안 해야. 왜 그래요? 정보 듣고 사니까. 그 주식을 모르니까. 주식을 그냥 유아직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위대한 기업이 동반자 티켓을 보지 않고. 이게 저도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주변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즘에 접근성이 너무 쉬워져가지고 뭐 핸드폰으로 투투투투 몇 번만 그렇죠. 하면은 내 자산이 지금 순간순간 얼마나 변하고 있는 게 다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힘든 것 같아요. 아 참. 그 문제죠. 잠깐 좀 커피 한 잔 좀 하세요. 너무 열정적으로 마시는. 그래서 하우스 말은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정치인이 아니고 네. 주가 지수에 우리가 신경 쓸 선물 투자자도 아니에요. 네. 우리는 개인 좋은 기업과 함께하는 거고 좋은 펀드와 함께하는 그 아주 예측 가능한 영역이 있어요. 네. 사실 GDP 몰라요. 알아도 중요하지 않아요. 진정 중요하고 진정 예측 가능한 것을 알아. 바로 좋은 기업고 좋은 펀드다. 네. 그게 더 예측 가능하고 더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덜 중요하고 덜 예측 가능한 GDP 주가 지수를 예측하려고 노력해요. 진정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그리고 더 예측 가능한 것은 내 삶을 지탱하는 좋은 기업 알고 있어요. 근데 탐욕 때문에 그걸 안 사요. 일부러 뭐 안 사. 아주 이상을 사요. 더 많이 뜰까 봐. 하지만 결코 우리를 부자로 만드는 것은 시장에서 목격된 기업들이 주가 지수 3천만 들어놨지. 지금 현재 1000포인트 내가 30년 주식했잖아요. 네. 1000포인트에서 2500포인트 떴어요. 네. 종합적으로는 2.5배 떴어요. 2.5배.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기업들은 벌써 10배, 20배 떴어요. 그렇죠. 10배, 20배 떠서 다들 삼성전자, 뭐 아모레퍼시픽, 뭐 KB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주식들이 그럼 뭐예요? 남은 것들은 다 사라졌다는 의미예요. 결국은 장기적으로 사라질 기업과 함께 탐욕을 부리지 말아라.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고 그리고 그 네네네. 힘들면은 네. 펀드 사라. 펀드도 좋은 펀드 사라. 그런 거예요. 요거 하나만 그리고 여쭤보고 이제 펀드 얘기로 넘어갈게요. 실질적으로 이거 보시는 분들이 이제 직접 투자를 막 이제 막 시작하신 동학개미 분들이 많으셔서 당장 내 계좌에 마이너스 20%가 찍혔다. 특정 종목이.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라? 물론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떤 뭐 마인드 컨트롤이 됐든 아니면 투자 임하는 자세가 됐든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일단 가격 보지 마. 수익률을 중요하잖아요. 가격. 다른 거 생각 말고 그 기업 진짜 네가 아느냐? 내가 알아? 그 기업 진짜 그 1년 후에 여행 갔다 와도 그 기업 있을까? 잘 있을까? 라고 한다면 주가 떨어진 거 사고 가지고 있고 떨어졌어도 네. 올랐어도 가지고 있고 자 100, 많이 올랐는데 뭐 50% 올라 있어. 근데 진짜 이게 1년 후에 오면 나 이 기업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럼 팔아라. 그 기업이에요. 주인으로 한번 관찰해봐라. 그래서 결론 내려라. 네. 그리고 결론 내려라. 소문 듣지 말고 진짜 이 기업의 주인 입장에서 관찰했을 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왜? 내 삶 속에서 이 기업은 존재할 것 같아. 네. 하면 견디고 그렇지 않으면 팔아 없애라. 최근 동학개미 저는 굉장히 응원한 입장인데 네. 이 동학개미 수익률이 용기 대가인지 능력이 대가인지 아직 판단이 유보돼야 돼요. 아마 뭐 3월은 아니더라도 한 5월쯤 들어와서 한 8월까지 수익률 수십 퍼센트 내신 분들은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최근에 횡보하는 시장에서는 또 이제 수익률을 뱉어내기 시작하면 또 이제 다른 생각들을 또 가질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100년 전, 200년 전, 50년 전, 10년 전, 지금 앞으로 100년 후, 200년 후에도 네. 세상의 역사적 부자들은 시공을 초래 시간적 흐름, 공간적 미국 부자든 한국 부자든 유럽 부자들은 결국은 기업의 주주들이었어요. 록펠러, 카네기, 버크셔 해서이 다 위대한 부동산 부자 아니에요. 채권 부자 아닙니다. 진짜 그 시대를 초월해서 앞으로도 제가 주식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네. 앞으로 100년 후에 50년 후에 한국 부자 상위 랭킹 100대 부자에 누가 있겠습니까? 기업의 주주예요. 그럼요. 예. 그럼 그들과 함께하라. 뭐가 문제입니까?
삼성전자 주식 사면 그 똑같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들 가지고 있다가 부자 되고 우리는 그거 사죠? 저는 몰라요. 삼성전자 샀다가 다 벌고 또 다른 데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단 첫째 의심해봐라 내 말에. 100년 전, 50년 전, 지금 50년 후, 100년 후에 한국의 부자, 미국의 부자, 유럽의 부자는 누구일까? 상위. 예외 없이 저는 여전히 그 당시에 위대한 기업이 주주일 것이다. 그들과 함께하라. 어떻게? 그 주식을 사서. 그리고 세 번째, 오래 함께하라. 그리고 그 기업도 무너질 수 있으니까 분산하라. 그 방법밖에 몰라요. 여기서 약간 좀 그 뭐라나 제가 해온 얘기랑 약간 좀 이게 결이 달라진 이야기긴 한데 펀드에 삼성전자를 거의 안다면서요? 저는 안 사죠. 삼성전자는 굳이 나한테 돈 주고서 내 스스로 주고서 삼성전자 살만한 이유가 없잖아. 개인들도 다 좋은 줄 아는데 왜 내가 굳이 그 주식 사요? 개인들도 우리한테 스스로 안 주고 삼성 살 수 있잖아요. 네네. 좋은 줄 알잖아요. 예. 나는 그보다 더 나은 종목을 골라야지 선수 아니에요? 네네. 스스로 받으니까 대가는 해야 되겠죠. 네네. 근데 정말로 자 첫째 액티브 펀드는 뭐죠? 액티브 펀드는 세상에 평균이 있다면 평균 이상과 이하가 있겠죠. 네. 세상에 평균이 모든 게 평균이 있다면 평균 이상과 이하가 있어요. 네. 액티브 펀드는 평균을 사지 않고 평균 이상을 찾는 거예요. 예, 예. 자, 근데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24%, 25%잖아요. 네. 삼성전자는 평균이자 그 기업이에요. 평균이에요, 평균. 네. 삼성전자 평균값이에요. 그 자체가 평균값을 그렇죠. 좌지우지하니까. 그래서 네네네. 사실 액티브 펀드를 한다면서 삼성전자를 사는 것은 액티브 펀드를 포기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패시브 펀드다. 패시브 펀드죠. 그래서 삼성전자 살 수 있는 방법은 좋아요. 하지만 패시브 펀드를 통해서 그걸 함께 할 수 있고 개인이 함께 할 수 있어요. 수수료 안 주고서도 싸게. 네네네. 근데 왜 그걸 합니까? 내가 수수료 받으면서. 나는 그걸 반대고. 나는 그래서 너 액티브 펀드야? 날 때 삼성전자 있으면 저 친구는 잘못된 사고죠. 자, 두 번째. 삼성전자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난 회의적이에요. 네? 말했죠? 번 돈에 60% 50%를 다시 재투자하면 죽음의 게임인데 왜 그걸 합니까 내가? 예, 뭐 조금 위험한. 나 상관없어요. 세 번째, 나는 그것보다 더 나은 기업. 세상 항상 기대수과 기대 위험 속에서 개별 기업의 업사이드 포텐셜을 측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좋은 그 기업이나 기업이 안 나빠서가 좋은 기업이다 아니고 아니라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나는 더 나은 그쵸. 비즈니스 모델. 내가 선호한다, 선호하지 않는다, 더 나은 상대적 가치를 찾겠다는 그럼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상대적 가치 관점을.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삼성전자 하는 것은 삼성전자 커왔던 과거의 게임들이 바뀔 수 있다. 네네. 과거의 게임들은 미세 공정이 계속 진행될 때마다 예. 삼성전자 초격차 전략 할 수 있었어요. 네. 초격차. 그때마다 따라오면 먼저 가버려. 따라오면 먼저 가요. 네. 그러면서 3, 4년 차의 격차를 계속 유지했는데 나는 앞으로 미세 공정의 한계가 온다면 그 격차는 버릴 수가 없다. 3, 4년 후에는 붙어버린다. 붙어버려. 네네네네. 100m 달리기가 계속 있어요. 계속 레이스가. 네. 그러면 여전히 100m 달리기 잘하는 선수가 끝까지 가겠죠. 네. 야, 100m 달리기 끝이야? 하면 3초 후에는 다 모이잖아요. 저는 미세 공정이 끝단이 있다면 20년 동안 삼성전자를 초격차 전략으로 항상 1등, 남보다 먼저 가버려서 했는데 네. 부딪혀버린다면 그 전략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중국 애들의 지금 현재 조금 뭐 미국 제대로 늦었지만 안 할 수는 없어요. 하겠죠 결국은. 그리고 이제 경쟁이죠. 경쟁 구도가 과거보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이클 불황일 때마다 비교인 반도체에서 사라졌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불황이어도 사라지지 않을 중국 반도체 기업은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 과거에는 불황일 때마다 과점도가 올랐어요. 네. 마켓셔가. 왜? 나쁜 기업이 사라지니까. 근데 시장 경제가 통하지 않는 산업, 반도체 산업 구조를 저는 생각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반도체 산업은요. 사실 많은 사람이 저는 경쟁이 있으면 그건 치열한 싸움만 있거든요. 네. 반도체 산업은 미세 공정도 수율이 증가할수록 같은 캐파에서 산출되는 반도체 수가 30% 늡니다. 그렇죠. 그렇죠? 넷다이가 증가하죠. 예. 그래서 일반이 보기에는 그 반도체의 공급 사이드에서 일반적인 산업은 경쟁 현재 산업에 존재하는 그 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캐펙스 증가, 네. 설비 투자 증가. 두 번째는 새로운 애들이 등장, 중국 애들이겠죠. 세 번째로는 생산성 증가에 따른 증가가 또 있어요. 반도체 같은 경우 더더욱 네. 생산성 증가. 그래서 저는 이제 반도체 하면 수요는 견고할 것이다. 다만 네.
다만 수요와 거의 같은 비율로 저는 경쟁도 투자. 우리는 유념해야 된다는 생각하죠.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를 편입을 안 시켰죠. 그런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뭐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뭐 그렇죠. 캐펙스 그렇죠. 뭐 그리고 소비자들 이제 가치가 좋은 주식이니까 개인들도 살 필요는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 굳이 수수료 내면서 살 필요 없다. 그게 저는 깨끗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고객의 수수료를 받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할 쉽게 일은 아닌 것 그런 같다. 거. 좋습니다. SF 플러스를 통해서 회장님이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약간 뭐 이 회사만의 차별점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뭐 최근에 또 뭐 구상하시고 계시는 것도 있다고 하고. 글쎄 저는 이제 그렇죠. 사실 한국 사회를 보면 두 가지의 잘못된 그 배분이 있어요. 하나는 가계 자산의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돼 있다. 네. 그렇죠. 네. 우리 내후를 책임질 연금 자산의 거의 대부분이 확정 금융 상품으로 돼 있다. 주식 투자 비율은 4% 미만일 뿐이다. 가계보험 부동산 그리고 연금 자산은 거의 다가 예금 채권. 이게 진짜 맞을까? 너무 편향돼 있고 왜곡돼 있고 잘못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왜 이랬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바로 부동산의 불패 문화 그리고 주식과 펀드의 필패 문화가 만든 그 두 단어의 차이가 만들었지. 기본 이 컨셉이 부동산이 좋아서 그리고 확정 금리 상품이 좋아서라가 아닌 것 같아요. 또 주식이 나빠서가 아니고 그 과거의 그 경험, 주식에서 쓰라는 경험 그리고 부동산에서 오래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 먹더라는 그런 단순한 그 학습 효과도 학습 있고. 효과 이것이 만든 건데 저는 사실 먼 훗날 예. 5년이든 10년이든 우리 그 카페에서 손님이 이렇게 만나면은 막 부동산만 얘기하고 애기들 교육 얘기만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 중에서 내 노후는 아주 편해. 왜? 물어봤을 때 그 얘기 중에 네. 그 스토리 이야기 중에 잡담 중에 노후를 걱정하면서 에세플러스 리치크드 연금 펀드 때문에 나는 괜찮아. 나 좋아. 그런 담화가 얘기거리가 내 귓절에 듣는 게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20년, 30년 후에는 세상의 담화, 일상의 담화, 엄마 아빠들의 만났을 때 담화 중 일정 부분이 진정한 자산 관리 얘기가 나와야 되고 그 나오는 과정에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미래에 대한 흥분 그리고 어떤 안도 그 안도 속에서 S+의 연금 때문에 우리 연금저축 펀드. 글로벌 펀드 리치트게 펀드 시리즈 때문에 좀 좋아라는 그 행복한 웃음이 내 귓전에 들리는 꿈을 그리면서 나는 사실 운영을 하죠. 예. 사실은 제가 이렇게 나이 들면서 80살 우리가 슬로건이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물려줄 100년 펀드를 만들겠다는 게 우리 슬로건이거든요. 예. 근데 한국은 뭐 40살, 50살 되면 매니저가 떠나버리잖아요. 그렇죠. 저는 내 그 정신 세계가 살아있는 한 내가 떠나도 우리 펀드가 100년 동안 우리 노후를 책임지는 그런 구도 속으로 가는 과정에 이제 조금의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렇게 위해서는 판매사 그러니까 인기 있는 펀드만을 권한 구조에서 공급 펀드 돈 다 나가잖아요. 그렇죠. 돈 나가버리잖아요. 네. 우리도 돈이 안 들어와요. 근데 공급 펀드는 중요한 자산이에요. 돈 10,000원, 10만 원으로 혹시 우리 글로벌 펀드를 사야 된다. 글로벌 여러분이 다 아는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다 있어요. 네네. 돈 10만 원으로 그런 기업이 주주가 될 수는 없어요. 펀드밖에 없어요. 펀드의 기본 개념은 그거든요. 돈 10,000원, 10만 원으로 세상 위대한 기업이 주주가 될 수 있다는 거.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게 왜 싫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왜곡된 판매 구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게 다는 아니겠지만 일정 부분 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 고객들이 투자자들이 우리 그 모바일 핸드폰으로 남극에서도 네. 그렇죠. 지역적 공간의 문제를 떠났어. 그리고 이제 판매사는 문 닫아버리지 않고 오후 5시 퇴근해서 펀드 살려면 네. 밤중에도 남극에서 밤중에도 우리 핸드폰으로 S 플러스 펀드를 살 수 있는 이제 그 진정한 직접 판매를 이제 구현하면서 이번 달 26일 날 이제 저희 펀드가 좋아서 여기 5층에 객장에 오신 분들도 지방에서도 와요. 근데 이제 그런 수고가 없어지는 구도 속에서 네. 제가 이제 변신을 해야죠. 그런 생각을 속에서 이번 달 말에 네.
이제 직접 우리 가족들과 투자자 가족들 얘기하면서 꼭 우리 펀드 아니어도 많은 얘기를 해서 자산 관리 그러니까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났어요. 가장 옛날에는 15% 금리가 있었으니까. 네네네. 옛날에 뭐 부동산 살려면 옛날 샀어야 했죠. 그래서 주식과 펀드를 곁에 두고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그 동태적 가치 투자, 동태적인 판단과 투자 굉장히 강조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펀드도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에서 권해주는 그 인기 펀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판단을 하고 내 스스로가 이제 직접 그렇습니다. 판단하고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렇죠. 그리고 우리 펀드뿐만 아니고 우리랑 성격이 다른 요즘 수익이 나쁜 펀드도 그 사람의 정신세계가 올바르고 그리고 그 올바른 정신이 오래 일관성이 유지된다는 가정이 때문에 살아. 그게 분산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야, 저희도 수익이 나빠. 그래서 가치는 사라져서 천만의 말씀이요. 저는요. 그래서 진정한 분산은 속성의 분산이에요. 속성의 분산. 증권주 10개 사는 게 분산이 아니고 증권주 하나하고 소비재 하나 산 게 2개 사도 속성이 다른 분산이잖아요. 중요한 얘기하다 끊겨가지고 이 부분만 이제 핸드폰으로 더 찍으면서 이렇게 할 건데 굳이 S+가 아니어도 좋다. 하지만 뭐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패시브보다 액티브를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패시브 펀드를 다 이제 환매하고 S+ 액티브로 와라. 또 이것도 아니니까. 근데 그 중에서 분산의 하나로 S+도 분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말로 중요한 수단이에요. 위험 관리를 할 수 있는. 네네네. 그리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분산을 해야 되고 여기서 분산이라는 것은 직접 투자와 펀드, 간접 투자 병행해라. 분산이에요. 네. 그렇죠? 분산. 네. 직접 투자할 때 종목도 4-4개, 서너 개 나눠서 해라. 다만 그것도 한 개 업종, 속성이 같은 걸로 하지 말라. 분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펀드 입장에서는 패시브 펀드, 액티브 펀드 분산해라. 액티브에서도 우리처럼 동태적 가치를 찾는 펀드랑 정반대에 있는 현재 전통적 가치 펀드 분산해라. 그게 분산이지. 야, 요즘 S+ 펀드 같은 회사가 아주 잘 나가. 거기만 살래. 우리 100%. 저는 그걸 저희 고객이 그분들 돈 다 저희한테 맡긴다 해도 불편해요. 나눠서 하면 돼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펀드가 수익이 앞으로 나빠질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는 예. 그럼 그때 또 우리 펀드 살아. 결국 극복하니까. 좋은 기업과 좋은 펀드는 결국은 극복이 돼요. 그 길입니다. 네. 네. 그 철학을 이제 쭉 이어가실 거고 강범천 회장님이 이제 환갑밖에 안 되셨습니다. 아직 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물려준 100년 펀드 내가 100년 못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시스템, 철학, 네, 네. 일관성, 그 네. 몇 가지 수많은 문화를 만드는 과정이 문화. 네. 그래서 저는 수익 어떤 특정 매니저가 이끄는 회사보다 철학과 원칙 그리고 원칙 일관성이 고객을 장기적으로 부자를 만드는 회사가 한국에 하나쯤은 탄생돼야 된다. 그런 과정 속에 지금 13년째 가고 있죠. 네. 그래서 NTS 또 오픈하니까 이제 불편함이 없이 이제 저희 펀드를 함께할 수 있는 또 길도 트이니까 네. 좀 덜 미안하죠. 저도 한번 나중에 그 S+ MTS 열리면 한번 써볼게요. 써봐요. 정말. 그래서 오늘도 진짜 긴 시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좋은 이야기 많이 얻고 갑니다.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할게요. 좋습니다. 진짜 우리 아주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 회장님.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빨리 가야 돼.